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16일 특징 테마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주로 나타난 건 조금 많은데요. 희귀금속 관련된 거, 그리고 폴더블폰. 희귀금속은 대체로 히토류라서 예, 그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과 연결된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폴더블폰과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 한알령이 해제되고 화장품 시장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테마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 반도체는 어제 엔비디아 테마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 어느 정도 그 미국의 동향,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전력 설비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철강 역시 관세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게 되면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있겠죠. 큰 주제로 보시게 되면 하나는 애플에서 새롭게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이 방한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미국 당국 혹은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투자를 했거나 수출을 승인했거나 아니면 관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온 주제들이 바로 오늘의 테마들이 되겠고요. 오늘 노바텍, 현대, BNG 스틸, 동국 RNS는 다 희귀금속, 주로 소형 철강하고도 연결된 게 있고요.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내화물질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톱텍과 JMT와 같이 톱텍과 JMT 이런 종목들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희귀금속 히토류는요, 역시 애플의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테마는 애플에서 히토류 자석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가 계약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테마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노바텍하고 현대 BNG 스틸을 볼 텐데요. 노바텍하고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둘 다, 현대 BNG 스틸은 특수강을 만드는 회사예요. 특수강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저기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자석 관련된 업체입니다. 자석이요? 히토류로 만드는 게 자석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히토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석 만드는 소재라서 중요해요.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방산 장비의 주요 재료로 사용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뭐 이런 데 쓰여요. 그리고 폴더블 폰 OLED도 올랐는데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 출시하는데 뭐 지금 벌써부터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인 어떤 그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그 폴더블 폰의 어떤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은 시진핑이 방한 언제죠? 에이펙 때 방한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알령이 좀 더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장품 제품들이 조금 올랐고요. 요거는 화장품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몇 개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HBM 장비 역시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이 올랐지만, 사실 뭐 테마가 오른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올랐는데 그 테마와 관련이 있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트럼프 이슈죠. 트럼프 이슈. 자,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역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의 하원 통과를 시사했다라는 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들 다 어디 거예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할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쿠콘이나 다날이나 NHN KCP나 넥서스나 뱅코웨어 글로벌 같은 것들 다 봤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가격 동향에 어떤 영향이, 뭐 차트에 좀 변화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예, 트럼프가 역시 AI 전력 인프라에 127조 정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10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 100조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3, 40조 정도는 뭐라고요? 전력과 발전 인프라에 투자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AI 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투자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철강 중소형 관관. 예. 오늘 몇 개 있네요. 전력 설비 제가 한 2개 정도 정리해 드렸는데 걔네들이 다 전력 설비하고 뭐 음으로 양으로 연관성 있는 그런 주식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리고 철강 중소형 관관. 네. 철강 중소형주들 중에서는요, 특히 특수강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뭐 되게 큰 전기로 같은 걸 돌려서 아예 철강의 기본적인 강제를 생산한다기보다 특수한 뭐 희귀한 철광석, 뭐 희귀한 광물들을 섞어서 아까 보셨던 그 희귀 광물들 있잖아요. 위에서 보셨던 희귀 금속 이런 것들을 섞어서 특수강, 스테인리스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됐고 하이스틸, 동양철강, 한국특수강 그리고 현대비엔지스틸 여기 두 번째로 나왔는데요.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만드는 회사라서요. 예, 희귀금속에도 끼고 철강 중소형에도 낍니다. 예, 그 밖에도 이 희귀금속과 폴더블 폰 OLED와 같이 껴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톱텍 같은 회사도 톱텍 같은 회사는 OLED에 껴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예, 관련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OLED와 뭐 다른 데 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들은 히토류의 노바텍과 현대비엔지스틸, 폴더블폰 OLED 측면의 톱텍과 JMT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노바텍부터 볼게요. 노바텍은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그죠? 왜냐 바닥을 5,000원 선이나 아니면 만원 선에서 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2만원 선까지 2배쯤 올라가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 역시 뭐 상장된 지가 한 7, 8년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인데다가 히토류 자석을 주로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부장으로서 상당히 좀 앞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미 추세가 약간은 만들어지고 있다.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요 시점 2024년 12월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바닥이요, 여기가 만원 선인데요, 딱.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만원 선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아니야, 2만원 선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있고, 얘가 추세를 타다가 어느 정도 조정점이 오게 되면 이쯤에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봐요. 다시 추세를 만들면서. 뭐 근처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고 한 15,000원 근처에서 아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올라갈지 몰라서 여기서 사서 여기 손절점 잡으시는 것보다 아예 지금 2만원 선이니까 한 25% 정도 빠졌을 때 여기를 손절점으로 잡으시거나 뭐 여기에 베이스라인 손절점으로 잡으시거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타당하죠. 지금 얘 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지금 안 잡아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죠? 요점이 어디냐? 18,000원, 17,500원 선에서 한번 싸웠으니까 그죠? 여기서 사서 17,500원 손절점 잡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것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많으니 좀 대기하고 있다가 15,000원 선 정도에 오면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손절은요, 세력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딱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한번 볼게요. 펼쳐놓고 가야지.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자, 쭉 흘러가다가, 예, 여기에 보시면 바로 직전 고점은 뚫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요 점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종가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종가가 여기 살짝 넘었네. 어쨌든 간에. 그 직전 정고점에 와 있어요. 뚫으면 좋겠으나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5,000원 선까지. 뚫으면 아마 다음 저항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5,000원 선. 2만원에 와 있잖아요. 지금. 25,000원 선 뭐, 그죠? 뭐 누가 봐도 25,000원 선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2만원 선에 딱 와 있는데, 요 2만원 선에서, 지난번에 저기가 전 정고점 2만원 선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저의 권고는, 네, 15,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 15,000원 선. 얘가 지금 올라갈 수도 있으나, 지금 떨어져 있는 시점으로 봐서는 얘가 그렇게 15,000원 근처에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41원가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다려서 주목하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예, 여기서 딱 저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크게 한번 올라가면서 전 정고점 때 크게, 예, 저게 나왔었고, 공급이 나왔었고, 그죠? 뭐 공급인지 수요인지 하여튼 거래량이 나왔었고, 지금도 거래량이 작게나마 하나 터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예,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조정기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렇게 보면서 얘도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그때는 고려를 해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전 저점이에요. 바로 전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던 그 저점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조정 들어갈 것 같다. 네. 날아가면요, 이거 내 거 아닌 거죠. 네. 현대 비엔지 스틸 한번 봅시다. 현대 비엔지 스틸, 예, 주봉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 여기가 저점이에요. 주봉상. 좀 더 당겨 볼까요? 예, 좀 더 당겨도 사실상, 예, 거의 한 10년, 한 5년 전, 5년 이상 전, 예, 저점들을 생각해보면 1200, 이게 1이구나. 예, 주봉으로 다시 볼게요. 죄송하지만 2020년 여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다졌고, 여기서 싸움의 흔적이 있죠. 여기 얼마일까요? 만원선이에요. 역시 대기업 계열사답게 라운드 피겨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만원선에서 지금 살짝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241선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보셔야 되는 거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어요. 얘는 횡보를 좀 기다리면서, 네, 횡보를 기다리면서,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요 바닥 여기 선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까지? 예, 어느 정도, 예, 거래량이 발생하는 신호가 올 때까지. 예, 얘도 어떻다? 얘도 뭐 위치는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회사예요. 예. 2023년 제외하고는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회사고, 예. 그리고 지금 뭘로 돼 있죠? 현대 비엔지 스틸이잖아요. 누가요? 현대제철이 대주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서 신호를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비엔지 스틸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신호가 아직은 없어요. 거래량에 대한 신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거래량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눌림목에서 들어가시는 거, 이 정도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 RNS. 동국 RNS는 내화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수강이나 이런 쪽에 다 영향이 있어요.
그 뭔가 저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크게 다 영향이 있고, 그리고 내화물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 내화물 뭔지 아시죠? 무슨 그 가마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도 계속해서 수익을 작지만 내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비율에서 영업이익이 되게 낮아요. 영업이익률은 낮은 회사예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실제로 수익이 낮을 수도 있고 관계사와 관련해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해도 그래서 얘는 PER이 되게 낮을 거예요 아마. 그죠? PER이 낮다고 보는데 제가 좀 다시 볼게요. PER이 뭐 그죠? PER이 30 정도 되니까 좀 낮죠. 네, 그렇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기다리면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 사실은 여기에서요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죠. 네, 주봉을 보는 게 나아요. 주봉 볼게요. 자, 여기가 코로나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2,000한 2,300원 선 정도 되죠. 2,000원 선보다 높고 2,250원 선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가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거고, 바닥 근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가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액이 크게 늘지도 않아요. 이 회사는 매출액이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에서 40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몇십 년,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회사는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뭐 지난번에 정고점들에 비하면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거래량이 그렇다 그래서 되게 막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높여가면서 살짝살짝 여기에서 요거는 저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집의 증거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게 올리면서.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하게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저기가 없어요. 시가총액 440억짜리 작은 회사네요. 그죠? 대신 자본총계가 800억짜리니까 0.5 정도의 PBR이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그 저기가 들어오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일본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신호가 있을 거예요.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되시면 되고요. 자, 톱텍 봅시다. 톱텍. 이거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 상한가 같죠. 오늘 상한가 같죠. 쫙 뚫으면서 봤어요. 자, 요거 봅시다. 여기서 올라타시는 거는 내일 올라타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 상한가 같으니까. 그죠? 내일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수익도 좋아요. 수익도 좋은 회사고요. 안정적으로 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OLED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자동화 회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OLED 테마 그리고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테마 두 가지 연결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2차 전지 장비 회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테마 중에 어떤 것이 가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본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오늘 터졌습니다. 요즘에는 막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2현상, 3현상도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4,0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랐는데 근데 지금 상한가가 쓰니까 저희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보시면서 바닥이 확실하게 4,000원이고요. 얘는 그죠? 그리고 5,000원 넘어서 한 번에 쭉 뚫었잖아요. 241원도 아주 예쁘게 뚫었어요. 깔끔하게. 근데 이렇게 한번 터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건 확률의 문제긴 한데요. 240선 한 번에 딱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조정기를 갖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내일 모레 주초 정도까지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주말까지는 한번 보시죠. 내일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테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테마가 유지되면 좋은데 내일 급락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대신에 좋은 회사고요. 네, 수익을 아주 잘 내는 회사고, 네, 그리고 뭐 대주주 42%, 자사주 4%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자사주도 한 4% 가지고 있으니까 자사주 나중에 저기도 볼 수 있어요. 예, 자사주 5%면 작지 않아요. 소각해 버리면요 5% 이상의 주익 상승의 효과를 내야 돼요. 5%. 예, 5%면 4,000원에서 5%라고 한 2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죠?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보고 좀 웃었어요. 회사 이름이 요즘 그 MZ세대들이 쓰는 유행어 중 MZ세대라고 말하기 좀 지나긴 지났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JMT라는 회사입니다. JMT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하니 이 회사는 이제 뭐 저기 만드는 회사네요. 요거는 OLED 쪽 테마로 연결되어 있고요. 테마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현지 법인 뭐 이렇게 여기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런 거 봅시다. 어쨌든 회사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저기로는 이후로 바닥권을 약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사실 얘도 조금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조금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짝 살짝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거래량이 살짝 만들어졌어요.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하여튼 횡보 기간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횡보 기간을 좀 가지게 될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로 아마 치솟아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봐주시고 얘는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얼마나 한번 발생하면서 241선과의 관계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일본 보실 때 241선과의 관련도 좀 봐주시고 요게 아마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지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때 240선을 확실히 밟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쯤 아마 들어가시는 걸 좀 고려를 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5개 종목 정도를 봤고요. OLED 종목 주로 그리고 특수 금속, 희귀 금속 쪽과 함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2-3개 정도 테마를 잡아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쓸만해 보이는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